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역전의 용사들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또 제가 좋아하는 원래는 세 분인데 일단 두 분 모시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을 더 좋아하십니다. 구국의 강철 이빨 싫다. 나는 진보 닮아대사가 좋다. 누구실까요? 충청도의 힘. 충청도의 힘? 최근에 또 하나 개발했습니다. 갑자기? 충청도입니다. 충청도의 새마을 지도자. 네. 충청도의 새마을 지도자이신데 요즘 어허. 경향 TV에서 뜨고 있죠. 스페이스에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아 그래요? 예. 콘텐츠를 만드니까 뜨더라고. 콘텐츠가 필요해. 캐릭터. 캐릭터 컨셉을 만든다. 거기 캐릭터 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평이하게 하는데 네. 예. 거기는 이제 달마대사로 염주 차고 하잖아요. 예. 그래요?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충청도의 힘으로 바뀌고 예. 시사인에서는 모범 택시 운전사 복장으로 해서 악셀을 와. 밟아라 이렇게 하죠. 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좀 바꿔봐야 되겠네. 예, 일단 빨리 소개해 주시고 저도 일단 뭘 컨셉으로 할 건지 우리 진짜 체크해야 알겠습니다. 되겠다. 네, 우리 이장님. 원래 제가 이장 출신인데 요즘 조금 승진해서 그래 자켓도 입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노영희 변호사 모시고 열심히 패널로 활동하겠습니다. 패널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지. 어제 분량의 3분의 2를 다 혼자 다 말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실제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 디스를 하는 게 노영희 변호사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요? 어쨌든 계속 중요한 하세요. 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종대 의원이 한 말이 충청도의 힘 그랬잖아요. 예. 충청도 쪽에 보궐선거 나가시려고 지금 미리부터 작업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보궐선 내가 지금 반경 50km 안에 보궐선거에 나가겠다 그랬거든요. 서울에서요? 어디에서 그러니까 50km? 경기도까지 포함되는데 북쪽은 안 돼. 개성이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인근에서 반경 50km 안에 보궐선거가 나면 내가 거기 나가겠다. 그 충청도는 50km가 조금 그럼 애매한데. 1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근데 경기도 안성에서 가면 충청도 50km 안에 들어오잖아요. 아니 뭐 그런데 뭐 그 50km가 50보 100보란 말이 있잖아요. 50km나 100km나 안 그러니까 근데 왜 실제로 충청도? 나가시는가? 네. 실제로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정치판 개판이어가지고 좀 선수들이 뛰어야 되는데 그놈의 보궐선거가 2년 뒤에 있을지 3년 뒤에 있을지 알 수가 있나요? 1년 뒤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빨리는 드물어요. 이게 공직선거법이 6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6개월에나 다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야 돼요. 10월. 기다려봐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4월에도 보궐선거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요. 중간에 이게 워낙 중대한 범죄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형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정상 참작을 위해서 일찍 타월을 던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법원까지 가면 2년 걸린다고 하지만 1년 안에 선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선거에 출마한다. 네. 예, 그러면 제가 선대위원장을 혹시 시켜주면 고려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야, 네, 이렇게 우리가 후원회장 하세요.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또 우리 핑크 요정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또 유명한 분 모시려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출근을 늦게 하시고. 오늘 좀 지역 행사가 있어가지고 뭐 달그락달그락 갔다가. 소리가 많이 나. 지금 좀 가죽 자켓을 입고 다니면서 아니, 그 그래요? 지역 행사면 요즘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 이제 오늘 처음 좀 초대가 있어서 가서 인사 좀 드리러 오라고 관아 해서.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야. 차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끝나고 왔는데. 네. 아유, 어쨌든 반갑습니다. 예. 네. 야, 존경하는 세 분이. 옆에서 자꾸 쇠 소리 나니까 좀 무섭긴 하네. 이거 어떡하지? 한 대 칠 것 같아. 네, 조금 이거를 자크를 올려야겠네. 올려서 좀 가죽 접든지 자켓이. 해야 돼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세 분 모시고 또 진행하니까 오늘도 한번 힘차게 페달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사회 이슈된 것 중에 하나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또 유류분 아시죠?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 피상속인이 죽으면서 아무것도 안 되면 상속인이 나 달라라고 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유류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197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워낙 초창기에는 모든 재산이 다 이제 장남이나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보통 아버지 어머니가 장남만 생각하고 이러니까 나머지 식구들이 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한 면에서도 사실은 이게 좀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안 남겼을 때는 그분들은 2분의 1 정도로 이제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형제자매가 만약에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미혼으로 죽은 경우가 이제 보통 그렇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는 경우에 죽으면 형제자매까지 상속이 넘어가지는 않는데, 미혼으로 이제 죽었는데 뭐 재산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형제자매들에게도 상속권이 생기는데, 그 형제자매들에게 안 주고 만약에 유언으로 나 기부할게, 저 병원에다가 내 500억 다 줘,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나 3분의 1, 내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유류분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왜 그러냐, 형제자매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 돈을 달라고 하냐 이러면서 이거 위헌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해가지고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그러니까 돌보지도 않아놓고 갑자기 사고로 들어갔었을 때 그분에 대한 뭐 보험금 같은 거 나왔다, 그 뭐 보상금이 나왔다, 보험금 말고,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10년 만에 엄마가 나타나서 막 돈 가져가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문제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돈을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아예 헌법 불합치 결정 내리자,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그게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그 46명의 장병이 이제 산화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건이 계속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 30년 전에 저기 나갔던 엄마가 돌아와가지고 그 국가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그때 뭐 언론에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게 그때 몇 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군에서 배를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정 형편이 안 좋아요. 함정 수당 고 병사들도 자기가 원하면 안 탈 수 있는데 2만 원을 더 받는다고 월. 그러니까 거기 그때 나온 병사들 보면은 이 부모 중에 대학 교수나 대기업 부장이나 무슨 고위 공무원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네, 전부 다 편모. 그렇죠. 이런 가정들이 거의 다인 거야. 그때 우리가 참 슬픔에 젖어요. 돈 많고 집안 좋은 애들은 전부 육지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네. 이제 저는 그 사건이 떠오르네. 야, 저는 평소에 이제 이게 상속 제도에 대해서는 그 상속을 하는 사람이 누굴 지정하는지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는 농업사회에서 농경사회에서 재산을 일굴 때 가족의 노동이 필요해서 부모가 실제로 재산을 일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각각의 자식들이 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기한 부분을 인정해 주자, 이런 것이고, 부모가 특정인에게 상속을 하니까 그 상속한 내용에 대해서 나 유류분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저는 근원적으로 하여튼 상속 제도는 만든 사람이 알아서 처리를 다 하도록 해야 되지, 유류분 제도조차도 있을 필요가 없다. 특히 지금처럼 뭐 자식이 무슨 노동을 통해 가지고 부모의 재산을 일구는데 특별히 기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나는 오히려 더 과감하게 재산을 형성한 사람의 결정대로 따라가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뭐 혈연 관계에 대해서 네. 너무 이렇게 맺고 끊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되게 냉정한 게, 저도 결혼을 하고 나중에 뭐 가족관계 증명서 뜯었을 네. 때는 형제자매까지 다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 뭐 자녀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저랑 이제 형제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단독으로 결혼을 하고 단독 가정을 꾸리면 형제자매는 아예 안 나오고요. 그렇죠. 저희 오빠가 하나 있는데, 저희 오빠가 또 미국에 삽니다. 그러면 제가 가끔 오빠 심부름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형제자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남처럼 뭔가 일을 처리하는 거 봤을 때 이 유류분 제도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든 게 아닌가. 이게 마치 형제자매지만 완전한 가족체로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드네요. 네. 이것만 따로 정말로 논쟁하면 할 게 많은데요. 저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자식끼리 재산 정리할 때 저는 그냥 아예 다 이제 포기를 해버렸거든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거 보니까 오히려 가족끼리 좋은 감정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 재산을 이렇게 남겨놓고 가니까 이거 지금 나눈다고 하는 갈등이 너무 많아서 그냥 부모 살아있을 때 이건 누구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없고, 그 과정에서 좀 미안하면 형제간에 어느에서 야 동생 너 좀 더 가져가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유류분 제도라는 거로 만들어 놓고, 제가 그냥 듣기로는요, 부모 돌아가시고 재산 한 3천만 원만 넘으면 다 재판이 이래요. 민사소송 가가지고 이거 하고 한두 건이 아니어서. 그래요. 할 짓이 아닌데, 이런 것들은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형제자매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요구할 수 있는 그 유류분 권리에 대해서는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렸고요.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해놓고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재산적 권리를 요구하는 부모, 이런 사람들도 문제다. 그래서 기여분 같은 조항을 넣지 않고 무조건 혈연관계가 있다는 의미에서 상속을 인정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면서 또 헌법 불합치 결정, 그러니까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 오늘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12조, 그러니까 민법 112조 1 내지 3호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그리고 112조 4호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 내렸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좀 이제 이런 문제 봉착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상속 전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를 찾아서 응원해 주십시오. 가사 상속, 뭐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자, 무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전 무료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수회담 얘기 계속해서 나왔는데 너무 필요하다. 영수회담 되지도 않을 건데 왜 자꾸 싸우냐. 하나마나한 소리, 이건 전부 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끌려 들어가는 거다, 말려 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기현 평론가님, 이런 얘기 갑자기 또 왜 나옵니까? 이제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만나봐야 이제 결론 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핑계로 이제 결렬시킬 거냐. 네. 아니, 매우 형식적으로 그냥 만나기만 할 거냐. 각자 이제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민심을 받들어서 정치가 복원이 되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자. 그래서 민생 문제 하나만큼 해결하자. 그리고 명백한 불법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갈 뻔했는데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단 하나도 지금 협의가 안 됩니다. 민생, 자,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좀 주자. 그것도 안 된다. 김건희 특검법 가자. 그것도 안 된다. 최소상병, 자, 이거 특검 가는 거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진상규명하자. 그것도 안 된다. 이제 그러면 뭡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작전을 이유불문하고 만나자라고 해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한 번 더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어. 만나고 난 뒤에 결론 나올 거 기대하지 말고요. 할 이야기 다 하고 나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죠. 이걸 지금 이대로 가면 이번 주 지나죠. 다음 주에도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합의될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은 책임 공방으로 가기 전에 성공으로 빨리 만나자, 의제 정리해라, 의제 없으면 그대로 만나자라고 해서 정치적으로라도 뭔가 좀 결정을 하고 밀어붙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위해서 2차 실무회의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 그 25만 원씩 주는 거하고 최상병 특검법을 하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던졌더니 대통령실이 아예 검토도 안 했다. 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김종대 의원님. 자, 이게 말이죠. 나는 이 의제를 아예 말도 끝내지 말라는 입틀막 영수회담이냐. 이것도 역시 입틀막이다. 나 이거 그러면은 그때 그 의제 약속 어기고 얘기하면은 또 사지 들어서 내보낼 겁니까? 그렇죠. 영수회담 하다가 중간에 뭐 이런 식의 얘기냐. 아니면은 얘기는 해도 그냥 듣는 걸로 반응 없이 넘어가겠다는 얘기냐. 너는 떠들어라. 형식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는 내가 영수회담에서 보다 처음 봤다 이거예요. 옛날에 군사정권 우리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그때 뭐 이민우 민주당 대표가 들어가서 전 대통령하고 담판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 전두환도 무슨 얘기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요? 그 맨날 그 고문이 일상화되고 그 공안정국으로 그냥 깡패 같은 나라에서 살던 그때도 영수회담 하면 예우를 하고 다 대우를 했지. 지금같이 의제 따지고 형식 따지고 이래가지고 입틀막 영수회담 하는 그런 게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고, 그리고 어떤 전두환 노태우건 뭐 그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도 그때 김상현 권노갑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 만났잖아요. 네. 아니 이런 거는 내가 보다가 처음 본 게 이런 식으로 조건 걸고 뭐 하고 이게 뭐 조건 만남이니까 뭡니까 이거. 이런 식의 그 영수회담을 대하는 걸 보면은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에 별다른 관심이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여론에 밀려서 한 건데 계속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영수회담에 진전이 안 되는 책임은 이 국정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야당에서는 이런 거 뭐 민생 얘기하려고 뭐 빼고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최상병 건이 민생입니다. 그 자체가 민생입니다. 근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상병 특검을 정말로 그 정도로 심각하게 국민들이 특검으로 할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국민에서 그 나오는데. 얘기가 저기 16일 날 대통령 담화 이후로 국민의힘 당직자들 입에서 네, 계속 계속 나왔던 나오더라고요. 얘기인데 최상병 특검을 하라는 총선 민심이 있다는 근거는 없다.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최상병 특검은 왜 민생이 아닌가? 이거는 우리 장병들에 관한 문제인데,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네. 왜 생명과 안전은 민생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생과 이런 어떤 특검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기준이 일단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저도 뭐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제 기억으로 5번 들어갔습니다. 제가 원내대변인 할 때인데, 그때 저기 보수 야당 뭐 우리 소수당 다 들어가 5당 대표 회담하고 저 합의문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오셨으니까 무슨 얘기든 하시면 다 듣겠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지. 거기서 합의된 그럼 의제 말씀하십시오. 이랍니까? 이게 무슨 남북 정상회담이요? 의제 조율하게 한미 정상회담이요? 네. 그런 거 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이건 깨겠다는 얘기인데 단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서로 영수회담은 파토 났다는 선언은 서로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다 뒤집어 쓰니까. 네. 저쪽에서 파토 선언했다. 임세현 대변인 이게 준비돼 있으니까. 청와대 있을 때도 영수회담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는 네. 어땠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좀 먼저 들으려고 하셨던 게 제일 우선이었고 거기서 사실 뭐 이렇게 의제 조율하고 했던 적은 별로 없었긴 해요. 근데 다만 그걸 듣고 나서 나중에 실무단끼리 이런 거를 좀 합의해서 발표하자 이런 단위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정권과 지금 정권은 좀 다르죠. 지금 윤석열 정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이제 와서 처음 듣는 척을 했던 것이고 사실 이 의도가 매우 불손했던 것이 딱 정말 일주일 전이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갤럽 조사가 23% 이제 최저치가 나오면서 사실 뜨거 하다가 그냥 오후에 갑작스럽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일단은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보였고 그 영수회담 의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대통령 지지율 조금 올랐어요. 이제 조금 약간 재미봤네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것은 뭐 확실하진 않겠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야당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는 사진 딱 그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난 그 생각밖에는 안 들더라고요. 그냥 의제 조율에 대해서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실은 야당 대표가 무슨 말을 들고 올지 뻔히 알잖아요. 뭐 특검 문제 무조건 들고 올 것이고 그 자리에서 그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냥 늘 내가 듣기 싫은 거 듣기 싫어하는데 야당 대표가 내가 먼저 일단 만나자고 제스처를 했는데 화답을 했고 그럼 당연히 야당 대표는 우리 민심과 민의를 받들어 당연히 최상병 문제라던가 이런 특검을 더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도 다 들고 갈 텐데 그러면 그거를 일단 막아야 되거든. 왜냐? 안 그러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그런 특검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경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밑에서는 계속 이거 들고 오지 말 하는데 어떻게 민주당에서 그걸 받을 근데 수가 지금 있어요? 민생회복지원금,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사과, 그리고 추경 얘기 뭐 이런 것 좀 민주당은 하고 싶어 하는데 대통령실은 전혀 안 하겠다는 예를 거잖아요. 들어서 그 의견을 듣고 가지고 오면 대통령이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걸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의제가 안 된다. 의제를 합의해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만약 대통령이 만나기를 원했다면 조건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만나보고 얘기 듣고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건 되겠습니다. 의논하시지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국민들 앞에 전격적으로 영수회담 하겠다고 선언해놓고 네. 아무것도 진척이 없는데 그것이 야당 책임이다라고 돌리는 거 최상병 특검 국민 60%가 넘게 이거 빨리 해결해라 이렇게 여론조사 나오는데 무슨 이것은 민생 문제가 아니며 그리고 총선 민심의 반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모면이 됐건 안 됐건 이 문제를 떠나서 자 지금은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3년 정도 더 임기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굳이 내가 무리하게 만나면 자기 배우자 문제 얘기해야 되죠. 네. 최순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지금 수사 안 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지금은 깨는 것이 더 이익이다. 손해가 덜 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리하게 끌고 가면서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 야당에서 지금 이걸 어떤 카드로 이제 밀어붙일 거냐. 더욱더 강력하게 나와서 의제는 이것이 민심이고 받아라고 선언이라도 해야 됩니다. 선언해야 만약에 깨지더라도 민주당의 명분은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 김종대 의원님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계속 나와. 대통령실이 계속 관여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 네. 않습니까? 이시원
뭐 얘기도 나오고 네, 예. 가서 수사 뭐 자료 이첩할 때 어떻게 했냐 얘기도 나오고 어떤 게 구체적으로 나온 아니 겁니까? 사건의 흐름이 쫙 예. 나오는데 네. 자 지금은 자료가 세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 거의 뭐 속도 경쟁이 붙은 것 같은데 그 사망 사건 자체를 수사하는 경북경찰청 네. 여기서 진술서 형태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공수처에서 나오는 건 주로 통화 기록이고 그 다음에 박정훈 대령 재판. 이렇게 했는데 재판이 지금 공판이 현재는 거기는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뜸하지만 열리기만 하면 뭐가 쏟아져 나와요. 아하. 이렇게 세 갈래로 해가지고 쏟아져 나오니까 자 지금 임성근 사단장 휴대폰 포렌식도 안 됐고 임종득 안보실 2차장도 안 했고 네. 신범철도 안 했고 이종섭도 뭐 이종섭 휴대폰은 어디로 가고 없어. 안 냈잖아요. 네. 안 했고 그랬는데도 자료가 이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제대로 했더라면은 지금쯤이면은 폭포수같이 쏟아져. 그 주로 자료가 저기 저 문자 이거 주고받은 거는 해병대 사령관 휴대폰에 나온 그 박진희 군사보좌관하고 주고받았던 그 네, 카톡. 박진희. 네. 박진. 네. 박진. 박진. 예. 그게 저 문자 메시지 일부하고 나머지 다 통화 기록이거든요. 아니 그러고도 이 정도 된 게 어느 정도냐면은 네. 예를 들면 이걸 내가 조금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저기 내가 골목길에 이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옆에서 뿌지직 소리가 나는 거야. 꾸지지. 그러더니 뭔 악취가 풍겨. 네. 그래가지고 나가 봤더니 어떤 놈이 허리춤을 챙기면서 옆에 두루마리 화장실 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 놈이 똥 싼 놈이야. 누가 봐도. 근데 나만 봤냐? 여기 저기 봤어. CCTV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무 사람도 다 그 외에는 혐의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기 말이야 추궁을 하는데 나는 바지춤 올리고 두루마지 화장지 만졌을 뿐이지 똥은 안 쌌다고 우기는 거야. 근데 보니까 골목길에 CCTV가 있어. 이제 네. 저것만 까면 끝이야. 저것만 까면 끝이라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기 뭐냐 CCTV 뭐 이러 까자 뭐자 하니까 무고죄로 걸고 뭐 통신 비밀 개인정보 뭐 듣도 보도 못한 법을 해가지고 이거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 다 저기 아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공수처에서 어제랑 오늘 그 이틀에 걸쳐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대상이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이 이제 다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이종섭 장관 우즈베키스탄 그때 갑자기 출장 잡혀가지고 막 그 다음날 막 나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수행하면서 텔레그램으로 해병대 사령관한테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그것도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사건은 온 거다. 네. CCTV만 까면 다 끝난다. 그러니까 이 사건 흐름도 시퀀스는 완성이 다 된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대놓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 사건의 통화 기록으로 훑어본 이 사건의 지시 명령 흐름도가 쫙 나와. 네. 이게 포렌식을 안 하고도 이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말입니다. 저기 보니까 대통령실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네. 사건 기록 회수를 지휘한 거 아니냐는 정황이 나왔는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문제는 사건 기록 회수로 끝난 게 아니라 네. 그 뒤에 저기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신청, 항명죄 이건부터 해서 그 사법 처리 전체를 다 나는 공직기강 비서관이 대통령실에서 그럼 한 거네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합리적인. 한 번 개입을 하니까 다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경찰 라인으로 조져가지고 그 사건 기록 내놓게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안보실은 해병대 사령부를 조지고. 이게 전방위적으로 된 게 이제 차고 넘쳐가지고 제가 부연 설명을 더 드릴 필요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됐는데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어떤 사람이냐? 뭐 옛날 간첩 조작 그 얘기 빼고 그것도 하도 엄청나지만 작년에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그 미국 공연 무산 책임을 물어가지고 의전 비서관, 외교 비서관에 이어 대통령 안보실장 모가지를 날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한 게 사실 그 사람은 김건희 라인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안보실장이 왜 외교비서관 자르냐고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항의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자기가 잘려. 아이고. 자, 이시원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실의 군기반장. 지 위에 2직급 높은 안보실장도 모가지 날린 잘라버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국방부 검찰단을 장관 빼버리고 자기가 직접 수족처럼 부려가지고 기록물 회수, 그다음에 입건의 구속영장 신청까지 이게 국방부 머리로 안 돼. 내가 법무부관들 거기 수준을 알아. 이거는 위에 컨트롤 타워 정도에서 이런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 네, 자 여러분들 지금 김종대 의원이 막 열변을 토하는데 좋아요, 구독 먼저 빨리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하고 공유하면서 이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정기현 대표님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어떤 행태를 뭐 보였다 이것도 따져야 되지만 결국 누군가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시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추정하는데 종대행님 계속 추정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 분이 지시를 했다. 자 어떤 사람 빼주라. 안 뺐으니까 서류 다 가지고 오라고 생각했던 이시원이 움직여서 했는데 야 이거 누가 어떤 놈이 했어? 박정훈이야? 이 새끼 항명 바로 구속시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최상위에서 누가 그럼 이 지시를 했느냐고 하는데 대통령이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이야기하거나 했으면 이런 사유 때문에 안 했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 대통령. 그러니까 그러면 했으면 이것이 수사권이 없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업무 지시할 수 있다고 착오했다 또는 아니 나는 그 여전히 진실로 믿고 있다. 착오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착오했다고. 오해를 했다. 착오했다. 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나 정당한 내 예를 들어서 공직 수행의 범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다 빠지고 밑에는 수없이 많은 증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나와 보니까 어떤 한 사람도 진실만 얘기하면 다 터져 나올 거예요. 이제 숨길 수도 없어, 덮을 수도 없어, 다 드러났어.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왜 말을 안 하냐고요. 대통령님 말씀해 주세요. 이 사건과 관계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공수처나 이런 데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은 다 보면은 종범, 공동정범이라 그러잖아요. 밑에만 수사를 하지. 단 한 번도 공수처는 대통령실을 수사한 적 없어요. 누구든 없단 말이에요. 공수처장 임명도 안 됐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저 유재원 법무관리관은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소환은 시작돼요. 네.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도 부를 부른대요. 거예요. 네. 자 여기는 뭐냐면은 압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이게 압력을 행사한 사람들이라고 많이 그러면은 이건 사건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압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김계환은 그대로 놔둔대잖아요. 그것도 제가 폭로한 거예요. 그 장군단 회의가 17일 날 열렸는데 거기서 지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공수처가 그나마 일을 할 때 아랫사람들 그것도 이제 시작인데 주범은 아직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주범이 누군데요? 대통령실이죠. 여러분 이거 조심해 주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 말이 네, 아니에요. 아니 자막 넣어. 집에. 잠깐만. 자막. 개인의 잠깐만, 의견이 아니, 아니라고 자막 넣어. 계속해 보세요. 계속해 보세요. 자, 어.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 그 보니까 이 냄새와 정황으로 똥싼 놈이 누군지는 아는데 냄새와 정황으로. 그랬는데 주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원래 정상적 수사였다면 지금쯤 공수처는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럴 만한 역량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현재 안 된다고. 그 이제 특검으로 가느냐 마느냐가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증거에서 정말 해병대는 사령관 1명 빼놓고 임성근 사단장까지 2명 빼놓고 전 해병대가 지금 바른말 하고 있습니다. 네. 대대장, 병사까지 다 나와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전부 사단장을 지목하면서 이 난리를 치고 이렇게 있는데 되면 이 상태가 만약에 이번 영사회담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고 5월 2일 날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서 특검법이 처리가 되면 재의결이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고 5월 말까지는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무기명 투표로 들어가서 거기서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걸 막아냈다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그때는 이제 법의 시간이 아니라 항쟁의 시간입니다.
이제 해병대원들 와서 이제 들어 누울 거고 저기 뭐냐 이거 법으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나서야 되는구나. 아 이제부터는 국면이 그렇게 바뀌는 거지. 이게 그동안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법과 정신을 믿었는데 안 돼? 그러면 보십시오. 총선 민심보다 더 가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전 있는 거예요. 대표가 취재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네. 우리 이제 촛불 광장에 가서 방송하는 거요. 네. 그때부터는. 너무 좋은데요?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자, 대통령이 빼주라고 한 사람, 대통령이 누구한테 부탁을 받지 않았겠어요? 이거 다 추측입니다. 소설입니다. 소설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 이렇게는 안 하겠죠. 아니, 할 수도 자막 있어요. 올려. 요즘 다 이상하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자, 어떤 놈을 빼줘라. 그것까지는 1000번쯤 양보하면 그럴 수도 있다. 수사권이 없고. 그런데 문제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구속을 시켜라. 정상적으로 수사한 그 수사단장을 자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 정상적으로 군인 정신으로 정말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겠다고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는 그 자료를 만든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라. 이걸 인정할 수 있냐고. 그걸 누가 쳐넣으라고 한 거예요? 제가 소설을 쓴다고 했잖아요. 아니, 제가 소설하고 해서 그래서 그게 바로 쳤단 공직기관 말이에요. 비서관을 그러니까, 빼고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걸 쳐넣으라고 한 그걸.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 이시원이라는 사람이 혼자 자기 맘대로 지가 자가 발전해가지고 갑자기 박정훈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야 저 새끼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 전혀 이렇게 되냐고. 저 새끼라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근데 예. 저는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그분도 뭐 최상병 문제에 국민적인 관심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민심이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한 근거에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삶을 보면 그게 납득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동안 검사로서의 삶으로 봤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기소 안 해주고 자기네 이제 권한으로 그리고 이 좀 마음에 좀 들면 무슨 막 집어넣어가지고 별건 수사해서 집어넣고 기소하고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그동안 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최상병 사건에서는 지금 본인이 검사가 아닌데 그럴 권한도 없었잖아요. 검사였을 때 그동안 했던 일들이 사람이 갑자기 바뀌지 않잖아요. 대통령 됐다고. 근데 그게 바뀌겠냐고요. 예를 들면 이 최상병 사건에서도 내가 있었던 그런 일관성이 전 유지됐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뭐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추측을 했을 때, 예, 그러니까 봤을 때, 이게 뭐 잘못했다고 그래? 야, 얘는 빼줘. 얘가 왜 집어넣어? 이걸 밝혔어? 얘는 뭐야, 얘는? 얘 뭐 못한 거 있으면 잡아넣어. 라는 그냥 그동안에 있었던 검사 생활의 오랜 기간의 그냥 습관이 그냥 무릎 반사처럼 나온 거지. 이거 뭘 기획했거나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아니, 절대 안 되죠. 절대 아니, 안 자, 돼요. 봐봐요. 근데 그동안은 아니, 검사로서는 처벌 안 받았으니까. 그런 자기 확신을 갖는데 자 이제부터 일어날 뜻밖의 사건 2개를 소개해 또 있어요? 드릴게요. 아 이거 특종이네요. 여러분 이거 언론에 안 나온 얘기예요. 특종. 자막 준비하죠. 자막. 네, 자막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김용대 다 진다. 그래, 거기다 김용대라고 쓰고. 저 개인 출연자 개인 의견이라고 자막 올려. 이거 매블쇼 아니라고요. 그랬는데 저기 그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이종섭 장관 태도가 바뀐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때 누가 전화했느냐 한 네. 거를 공수처에서 부른 것 같아요. 그럼 알아냈대잖아. 임기훈 국방비서관.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대통령이 누구 보고를 받고 화를 냈죠? 임기훈 국방비서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 자, 그러니까 거기서 그 전화를 할 사람은 우리 추론으로는 저 대통령이 아니면 임기훈밖에 없어요. 그럼 전화하라고 시킨 거야? 대통령이? 그러니까 장관한테 얘기하라 그래. 그래서 내가 박정훈 저기 진술서를 다시 읽어보니까 네. 전화 연결해가 아니라 저기 장관 보고 저 장관한테 전해. 이렇게 전화해서 전해. 이렇게 지시를 했더라고. 장관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시 전화를 때리면은 그 사람은 임기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통령 말 잘 들은 척한 사람이네. 그렇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요. 아이고 머니나.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 혁명 안 한 사람. 자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종섭이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얘기 나왔어요. 17일 날 사건 서류 이첩된 거 회수한 건 내 지시가 아니라는 말이 그 얘기 했어요. 있어서 네. 이번에 임기훈까지 나오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드디어 이종섭은 무너졌다. 이종섭 이제 입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지. 무너졌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리를 안 그날 주니까.
저기 이종섭이 그 10장의 의전서를 낸 17일 날 동시에 해병대 사령부에서 긴급 회의가 있었다. 거기서 저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네. 나 유임됐다는 발언을 한다. 그런데 그 5일 전 12일 날 총선 개표 다음 날 지휘서신에 말 못할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기 대통령실이 비상이 걸렸는데 이제 이종섭이란 뚝이 터질 것 같으니까 해병대 사령관은 굳건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상한 말을 지휘서신에 쓰거든. 아니 근데 잠깐만요. 긴급히 유임을 시켰다. 네,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하나 나오는데 공수처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갑자기 모든 진실을 밝히고 막 그러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공수처장 임명도 아직 안 돼 있고요. 네. 공수처 조직이 사실은 정말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모든 종류의 진실들이 공수처가 밝혀내고 있는 것들이 되게 아니 많아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공수처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더 알고 알고 있어요. 있어.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아. 그랬는데 이종섭이 17일 날 나 빨리 수사해 이러면서 사건 기록은 내가 제시한 거 아니야. 그리고 니들이 빨리 수사 안 해가지고 특검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니까 응답하듯이. 물론 그 통화 기록 이시원 그거는 그 말하기 전에 언론에 가 있었는데 엠바고가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내 말은 어. 이제는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달라진 태도가 아니라 국민적 압박에 굴복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아하. 눈치 보고 있다가 이러다가는 정말 덮어 쓰겠다. 특검 가면은 야 공수처 없애. 저 조직 뭐야? 지금 이런 거 조사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왜 안 해? 이제 이런 거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비판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새로운 거를 찾아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거 하나하나 풀고 있고 그것만 봐도 우리가 뜨악 하고 그냥 넘어지는 그래도 거예요. 이럴 때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도 아니 어. 그거는 잘된 또 일이요. 아니 압박을 잘된 해야지. 일인데 이 정도라도 지금은 잘하는 지금은 거지. 격려를 해주는 게 맞아. 음. 물론 마음에는 안 들지만 격려를 해주는 게 맞아. 나올 때는 그래. 그러는데 이제 저기 언제 줄줄이 소환이 이어지느냐인데 그때가 격변기예요. 지금은 대통령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특검은 나중 일이고 공수처가 줄줄이 소환. 신범철. 전원 조사 방침. 예. 저기 신범철, 임종덕. 특히 신범철은 이시원. 떨어졌잖아. 거기에다가 저기 유재현 법무관리관. 네. 그다음에 조사본부하고 국방부 검찰단장 휴대폰도 지금 저기 공수처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진실도 우린 들어본 바가 없어. 자, 이거는 말이요.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순서는 다 매겨놨어. 언제 이 뚝이 터지느냐. 네. 아직 제대로 된 소환자가 한 명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게 줄줄이 이제 그 소환이 되면은 두고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갈 겁니다. 뜻밖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지살나고 전부 이제 근데 누가 먼저 말하냐가 중요하겠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그쵸. 내가 한 거 아니야. 빠져나가려고 별 지랄 연병을 다 해. 말로만 민생님이 어. 공수처장으로 전계한 대표님을 추천한다고 지금. 요럴 가능성 제가 혹시 방송 없어요? 퀄리티에 맞는 제안을 해주시면 지금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나 야권 전원에선 거의 이제 최상병 특검을 거의 1순위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제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해야죠. 공수처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지금 또 이제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이봐 공수처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굳이 특검 받아야 돼? 라는 걸 부격하고 그거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여당은 그 얘기를 하는데 특검 얘기를 이 정도 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저 정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특검 얘기로 공수처에 압박감을 주니까 네. 그러니까 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나중에 특검으로 수사자를 주더라도 그 어느 정도 놀고 먹고 하지 않았다는 걸 해가지고 자극을 받아서 그래서 저만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특검은 성사 여부와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전 대표님, 자 영수회담은 하세월이고 최상병 특검법은 어쨌든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5월달에 이거를 민주당은 어쨌든 영수회담과 별개로 어쨌든 올리고 뭐 좀 표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공수처가 지금 막 네. 출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당사자들이 다 그런 사실 없어요. 나 몰라요. 네. 묵비권 행사한다. 수사해 보니까 결과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특검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아니 이제 그 과정을 보면 공수처의 의도가 이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수처가 공수처대로 가는 거고 부족하면 특검 가야 되는데 공수처만 믿고 특검 안 가는 건 아예 이거는 하책 중에 하책이고 네. 공수처가 그렇게 하더라도 특검은 무조건 가야 한다. 국민적 열망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게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라는 데가 대통령이 원하면 특정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구속시키고 항명시키면서 모든 국가의 자원들 고위공직자 다 동원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의혹받고 있는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간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지금 거짓말로 정말로 거짓말로 지금 국민들 속이고 있잖아요. 거짓말했다는 건 어쨌든 드러난 거죠. 드러난 게 너무 많지. 네. 자 그러면은 특검 가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공수처 지금이라도 출소하지 않습니까? 예. 자 공수처가 그러면 정점에 있는 사람 누군지 모릅니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직접 대통령한테 질문할 거냐 서면으로 아니면은 직접 소환 조사할 거냐 아니면 대통령실 압수수색 할 거냐 이런 거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하는 거 봐야 되겠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임세일 일단은 예. 줄소환 자체가 국면의 성격을 확 바꿔놓는다. 예. 기대하시라. 기대해도 좋다. 네, 해도 내 말은 그쪽에서 많은 얘기 내가 듣고 계시네요. 눈동자가 흔들리는 놈이 보인다. 줄소환을 눈동자가 흔들린다. 줄소환을 저놈들이. 언제 하냐가 중요하다. 언제 하냐가. 언제 하냐가. 아니 타이밍이 근데 지금 뭐 이제 중요하다는 내일 거죠. 모레도 한 사람 간다고 지금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공수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 맞습니까?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데. 아니 그 의심은 하시더라도 의심을 하더라도 잘한다 자꾸 이래야 그럼요. 거기서 저기 이게 평가를 받고 또 우리가 이 어떤 우리의 존재 의미가 확인도 되고 왜 하면 그러냐면 그 자체 동력으로 갈 수 있다. 이 희망의 여지는 남겨놔야 지금 이렇게 쏟아지는 그 자료들이 더 우리한테 이게- 풍성해지는 거지.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김성규 직무대행이 지금 제일 높은 사람인데 공수처에서 남아있는 이분이 한 번 그만둔다고 사표를 던졌다가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 안 해가지고 다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걸 이렇게 흘러가게끔 내버려 두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제가 꼭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야 니네 못해 이러면 안 되고 야 잘해 이러면서 계속 힘을 좀 줘야지 뭔가 계속 나온다니까. 그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잘못한다, 저 사람을 못 믿는다 이런다고 수사 안 하고, 그럼 잘한다 하니까 이제 수사 열심히 하고 그 조직도 없애야 돼요. 아 대구 사람 맞네 이 사람. 아니 국가기관이 경상도 그러니까 사람 원칙에 맞네. 따라서 해야 되면 하는 거고 맞은 거 많은 거지. 아니, 옆에서 알았어요, 잘한다 알았어요. 자꾸 열심히 하고 안 하는 거 알았어요. 많은 게 맞은 아, 거지. 컵 참. 배드컵, 국컵 배드컵 이게 자꾸 이렇게 채찍과 당근. 자 그러면 진작 일찍 했어야 되지. 맞아요. 그렇게 자. 해가지고 진상을 하나라도 규명했으면 특검 안 가고 오히려 공수처 맡기고 간다는 국민들 여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해야 될 게 지금 많아 공수처가 일단은 좀 내버려 두시고 아이고, 참. 임찬 대변인이 지금 보시기에 어쨌든 특검법 이번에 국민의힘은 이번에 처리하지 말고 22대 가서 하자는 얘기고 민주당은 21대에서 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네, 네.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 무조건 이번 회기 안에 본회의에 처리를 한다는 한다는 게 거죠. 이제 의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민심 위반인 거죠. 사실상 우리 총선에서 답안지를 주신 거예요, 국민이. 이런 이채 양명주, 특히나 최상병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처리하라는 게 어쨌든 국민이 주신 답안지인데 그 답을 어기고 다른 오답을 막 찾는다 이러면 저는 국민이 용납을 하지 않을 거고 그 민심을 야당들이 또 특히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어서 네. 어떻게든 뭐 지금 영수회담이든 뭐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걸 할 거다라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상황이 뜨거운데 좀 더 분발해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도 좀 활발하게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계환 대표를 공수처장으로라고 하는 댓글 달고 좀 쫑크 먹으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좋아서 정계환 예. 대표가 한 말이니까 너무 속상해하실 저를 필요 그렇게 하여튼 없습니다. 높이 평가해 주신다는 것에서 제가 놀랐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이기도 한데요. 요즘 뭐 BTS 소속사 원래 하이브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그 뉴진스라고 하는 걸그룹 어도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이 걸그룹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여기랑 싸웁니다. 싸우고 있는데 싸우면서 감찰을 해봤더니 물론 이제 서로 뭐 경영권 다툼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싸우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뉴진스 회사의 민희진 대표가 주술 경영을 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또 깜짝 놀라게 했어요. 아니 우리 약간 주술 그러면 요즘에 약간 경기 일으키게 되거든요. 근데 무속인 코치를 받았다. 심지어 BTS 군대 가는 문제까지 이 민희진 대표가 무속인과 의견을 나누더라.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게 임세인 대변인 이거는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이걸 대충 기사만 봤는데 네. 근데 이런 얘기가 보통은 그냥 이렇게 기사로 나오고 공방이 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그냥 뭐 주술 실제 받든 안 받든 개인 사업자들이 사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웃고 지나갈 이야기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누구 때문이냐. 우리가 좀 주술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 때문에 이게 뭐 용산 어디를 옮긴 게 또 어디 때문이다. 아니면 뭐 영국 여왕 조문 안 간 게 또 뭐 때문이다. 근데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고 실제로 거기에 아무런 해답을 듣지 못했던 그런 우리 국민적인 이런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렇게 나올 문제도 아닙니다. 아닌데도 네.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네. 이 얘기 나오니까 세상에 이제 뭐 주술이 대한민국 전체가 지배한다. 주술 천국이 네. 됐구나 이런 생각 때문인 거죠, 전 대표. 그래서 이제 천공이 연상이 되고 천공 네. 시켰던 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 민희진 씨가 이제 주술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오늘 기자회견도 보니까 참 본인도 당혹스럽겠더라고요. 이게 프레임 아니에요. 이렇게 딱 걸고 넘어가니까 그러면은 뭐 회사 탈지고 말고가 아니고 네. 주술인한테 들어보니까 무속인한테 들어보니까 언젠가 네 회사 3년 안에 가져가라. 그러면 이거 된다. 그러려면 방법이 뭐냐? 뭐 어떻게 투자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야, 근데 싸움의 내용 자체가 너무 치졸해가지고요. 실제로 돈 문제면 돈이다. 돈 문제가 아니면 돈 문제 아니다. 야, 너 밉다, 싫다 이렇게 하면 하이브에서 그냥 쫓아내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민희진이라는 사람이 그래 주술에 빠져 있어서 결국은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했다. 그게 가능해요? 18% 지분을 가진 사람이 80% 가지고 있는 하이브 쪽에서 보면 네.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저는 이제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의 거부들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 한류를 키워서 그래서 유진서를 키워서 어떻게 해서 가는데 싸움의 수준이나 내용을 보면 정말 치졸하기 짝이 없다. 이거를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오늘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실 이거 듣고 갑자기 딱 연상이 되던데 뭐라고 했냐면 민희진 씨가 내가 그냥 잘 안 풀리니까 얘기라도 들으면 풀릴까 해서 만난 거고 지인이다. 그런데 직업이 무속인인 거다. 요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대통령 취임하고 초창기에 그 참배하러 간 상황에 영부인하고 또 이렇게 뒤에 있던 어떤 여성분하고 관계가 뭐냐 막 이런 얘기 한참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지인이다. 근데 뭐 그분이 뭐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김정대 네, 의원이. 기억 나오죠. 뭐 임금 왕자부터 하도 주술로 점철이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뭐요? 그 천공 얘기 듣고 뭐 얘기 듣고 용산으로 옮겼는데 정치가 더 안 풀리거든. 그러면은 네. 이 지금까지 그 무속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할 때도 됐는데 사태가 엉뚱하게 풀리기 시작. 어떻게 해요? 빠뜨린 게 있다는 거예요. 옮길 때. 용산으로. 그러니까 그건 내가 최재형 목사하고 연구해서 그 유튜브 찍은 건데 자 청와대 있을 때 네. 왜 나라가 항상 변란이 있고 정치가 그 대통령이 불행해지냐면 관악산 쪽에서 오는 화기를 못 막아서 항상 변란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사실 조선조 이래로 한양일 때부터 이 저기 각종 그 문화재를 보면 경복궁 앞에 해태상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전부 그 화기를 흡수하는 장치예요. 그리고 남산이 또 그걸 막아줘요. 그래서 2중 3중 했는데 뚫리면 들어오는 구조였는데 네. 용산으로 갔더니 관악산이 훤히 보이는데 아무것도 막는 게 없는 거야. 화기를? 이래서 최근에 국정의 난맥을 일군의 무속인들이 이 원인 진단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저 국가 돈을 들여서 그 대통령실 앞에 요 잔디밭 둔덕이 있거든. 네. 거기에다가 모종의 시설을 설치했다는 거죠. 그걸 녹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봉을 박았다. 콘크리트 하수 오방.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의혹을 그 국회의원 통하고 해가지고 국방부 대통령실에 무수히 질문을 넣고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그래요? 요 공사만 국방부 소관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대통령실 소관이라고 답변이 왔어. 국방부로부터. 그러니까 뭘 설치하는 뭘 박는 그것이 5개 설치한 공사를. 그게 왜 빠졌을까? 그래서 대통령실에 질문을 다시 해. 네.
그런데 답변할 수 없다고 왔어요. 대통령실에서 답변을 답변할 수 없다. 없다.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상한 무근이 물건이 5개 초대형 그러면은 시멘트 덩어리. 그러니까 화기를 막아주는 뭔가가 박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오방신이라는 건데. 5개가. 5개가. 오방신이라는 근데 그거를 건데. 국방부가 원래 관할했으면 안 했는데 국방부는 관할 못했고 대통령실에서 했고 대통령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없다. 자료 제출 거부. 그러니까 지금 그 여기까- 일을 했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무슨 화기를 막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 여기까지가 진행돼. 앞에다가 그래 초대형 아 이거 진짜 그러면은- 사실 맞아요. 이거 중요한 아니 부분인데. 그러니까 가서 근접 촬영도 했고 어떤 시설인지는 이제 보셨어요? 했는데 공식적 확인만 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 보여요. 이게 주술 경향이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네. 뭐냐 하면은 이 세계에서 빨리 탈출해 가지고 어떤 정상적 공적 시스템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태가 너무 커지고 계속 국정이 난맥이 되고 하니까 또 다른 원인을 찾는 게 점점 더 강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별하별 그 사건까지 다 그러니까 지금 잘 안 풀리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안 풀리는 것도 야 우리가 요걸 빼트려서 그래. 이게 전형적으로 그 주술하시는 그게- 분들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 시설공사는 네. 이태원 참사가 2022년 10월에 나고 2023년 초에 벌어진 일이에요. 어머나. 그 용산이니까. 위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네. 워낙 집무실이 전에 비정상적으로 되놓으니까 네. 그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3월 14일 날 국방부에 방패라고 통보한 거니까 네. 그 5일 사이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쥐두새도 모르게. 그 14일 날은 인수위 구성도 안 됐을 때입니다. 인수위원장, 인수위원 뭐 이런 거 다 실무진까지 구성 그 전에 끝내버린 거예요. 아니, 잠깐 근데 말이 안 되는 그게. 게 지금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뭐 5방인가 5개를 박았다는 게 그러면 요번에 박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박았다는 거예요? 23년 초에 대통령실 이전하고 작년 나서 초에 아니 네, 그러면 박았다는 일이 거예요. 잘 풀려야지 23년 초부터 지금 1년이 남았고 아니 그래가지고 박았는데 왜 안 풀리냐고. 왜 안 되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거 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아니, 일출봉님께서 지금 사기는 사기로 묻는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대레사님께서는 정말 미치겠다 주술공화국 하지 않습니까? 제가 비유 한번 해볼게요. 일본 놈들이 우리 식민지 지배할 때요. 조선의 맥을 끊는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쇠말뚝을요. 전국 팔도강산 조은산이라는 산에 다 박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선이 그럼 패망을 했습니까? 일본이 지금 건재했습니까? 일본은 멸망했고 조선은 다시 살아났어요. 독립했고 이런 나라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놈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 그럼 그렇구나. 뭐 의견이 그렇겠네. 그런데 대통령실 앞마당에다 아예 그걸 박아푼다고요? 이게 있을 수 있냐고. 들었으면 그럴 수 아니 그러니까 이 의혹 제기한 지가 언젠데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건 의혹이고 우리가 위성 사진하고 기자들이 가서 근접 촬영을 했는데 그러면 보니까 아무래도 용도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했으면은 이건 이런 용도로 한 거 무속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확인할 수 없다. 보통은 이게 아니면은 정확하게 아니라고 나와야 되는 게 대통령실의 의견이어야 돼요. 바로 또 오해를 전에 주면 안 한 걸 되거든요. 바로 고발이죠. 그렇죠. 바로 고발이거나. 받아야 되지. 더 무서운 것은 그 오방이 저도 그 오방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저도 들은 얘기로는 그 안에 물건이 뭐가 들어갔는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저는 소금이에요. 네. 그래서 소금하고 또 뭐 다른 거. 무서운 이야기를 이것에 관련돼서 조사를 했던 그 모 목사님께서 이제 사적으로 아이고, 이야기를 다 하신 공개하세요. 것은 최재형 목사가 최재형 다 하신 목사님이 거야. 하신 이야기는 어. 예전에 그 건진 그 살아있는 소 가죽 벗기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던 굿판이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이제 사실 그 벗기기 전에 무슨 마취 주사를 막 소에다가 이렇게 꼽아 놓고 의식 상태 잃었을 때 소 가죽 벗긴 다음에 이제 소가 마취 깨고 나서 이제 거의 난동이 일어나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네. 소를 보통은 이렇게 그러니까 뭐를 바친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제물로 꽃보다- 바친다? 제물로 바친다. 이제 그런 그건 제물 무서운 개념이 아닌데. 그런 무서운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심각한 거지. 그건 뭐냐 하면은 이제 귀신이 나타났는데 저쪽에 소가 피를 흘리고 있으면은 그거를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리로 가라고. 간다. 그렇게 해서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일단 속이기 기법입니다. 그 파묘란 영화를 보면 나와. 그게 원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무속이다 역술이다 하는 부분들이 그 뭘 하고 나면은 뭘 빠뜨려서 뭐 조상묘가 잘못돼서 뭐가 어때서 해서 이유가 끝도 없이 나오는 게 그 무속이고 역술입니다. 끝도 없이 나와요. 끝도 없이. 그래가지고 어떤 형이상학적인 초자연적인 힘의 원리가 여전히 있다고 믿으면은 아이고. 그러면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구조로 가는 것이거든. 이게. 아유 정말 이제 그만합시다. 근데 왜 이 얘기를 또 계속 할 수밖에 없냐면 천공이 이번에 의료계 대란 지금 난 거 관련해서 정말 쓸데없는 말들을 누가 이 많이 얘기 하고 하고 싶어 있고 합니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주술이든 무속이든 뭐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들을 수는 있죠. 네네. 근데 국가 경영에 대통령이 영부인이 이걸 예를 들어서 심치가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결행을 한다? 이거 어떻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지. 야, 대통령 부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땅 파보고 뭐가 있는지 봐야 될 거고. 똑같지 않습니까? 천공이 이게 진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문제가 없는 걸 입증시켜주면 문제가 있으면 당장 용산에서 떠나라. 이 근처에 있지 마라. 왜 국민적 의혹을 받느냐. 이것도 하지 않아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녹강이라고 하는 거 5개의 큰 뭐 콘크리트가 되든 뭐 덩어리가 되든 그걸 묻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아무 얘기 안 해.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냐고요. 이걸 그러면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아 그럴 수 있다. 대통령 반지에 그거 묻을 수 있다고요? 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왜 이러느냐고요. 이걸 어떻게 그냥 갑니까? 그걸 끝까지 그걸 파헤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가는지 따지고 들어가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언론도 좀 나서가지고 정말 취재 좀 해봐라. 이거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돼서 감옥에 다 가버리든지 아니면 확인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배후에서 조언을 통해 가지고 무속이나 주술의 흔적을 우리가 느꼈다면 지금은 아예 그 베일을 벗고 직접 정치 행위자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천공이 그게 대표적으로 의대 증원 맞아요. 문제입니다. 맞아요. 여기는 뭐라 그랬냐? 천공이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예요. 나한테 찾아와서 물어라. 내가 해결책을 갖고 있으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내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겠다. 그래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천공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국정 난맥이 있으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말한 대로 이야기한 대로 실행을 제대로 안 하니까 어려운 거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해요. 진짜요? 그런 말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게 말한 그뭐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실제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관저에 이제 뭐를 어쨌든 시설물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관저라는 게 개인 아크로비스타의 그런 개인 물품이 아니에요. 개인 공간이 아니고 국가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럼 국가 시설이라 하면 무언가의 허락도 있고 뭔가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랑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만약에 이 공사를 하려면요 공개 입찰이랑 뭔가 해야 돼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없어요. 네. 아이고. 모든 게 다 불법인 우리가 이 수준이 돼야 대화를 하는데 네. 이 지금 천공이라는 자가 하는 말은 의사하는 사람은 돈 벌어서 빌딩 사면 안 된다. 이게 논리 구조상 어떤 말이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빌딩 사는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 의사가 아니고 변호사든 선생님이든 누구든 뭐 자영업 하는 분이든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논리 구조상 말이 안 돼요. 의사 하려는 사람은 돈 벌어서 빌딩을 사면 안 된다. 와 이게 위대한 말이다 착각하고 와 위대한 말이니까 우리가 들어보자. 이 자가 하는 말이 지금 의사에 대한 규정하는 거 있죠.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마치 뭔가 지도해서 되는 것처럼 완전히 이게 또라이 아니에요. 또라이. 아니, 저는 이상한 게 어쨌든 뭐 자기가 왜 의사들하고 만나자고 그러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간 여기까지 합시다. 이 천공 얘기는. 아니 그래서 내가 뭔가 기분 더 해야 나빠서 돼? 하는 더 해야 얘기예요. 돼요? 아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그래 이제 그대로 그냥 놔두고 가는 이런 현실이 너무 맞아요. 아유, 답답해 죽겠어요. 너무 답답한데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라도 열심히 이야기합시다. 아무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하이브가 어쨌든 용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용산이 터가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런데 제가 우리 사회 이 문제는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파묘라는 영화가 왜 1000만이 넘었느냐. 근데 우리 사회 지도층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주술에 취약합니다. 여기 나와요. 노영이 너무 이 얘기 민감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네. 이 불확실성에 정보가 부족한 시대에 사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엘리트 지도층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의 어떤 정상적인 노력과 땀보다는 무언가 천운을 바라는 이런 어떤 그 사회 지도층의 엘리트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니 전 세계 민주국가 중에 어느 나라가 이렇게 주술에 취약한가를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특히 우리 사회 지도층이 정치 권력이 특히 지금 굉장히 주술에 취약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사회적 신드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분명한 사실을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국정이 이런 난맥에 빠지고 뭐다 해 보니까 자기 스스로 혁신 변화하는 이런 어떤 철학과 정신이 박약한 자들이 자기 내적 공허감을 그걸로 채우려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이 말씀 들으니까 정말로 직접 민주주의 해야 돼요. 직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네, 대의 민주주의 네. 하면 안 돼요. 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언론도 비판도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괜히 끼어들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말도 안 해. 이게 무슨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진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세 번째 주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어제 나이연대설 나왔었는데요. 우리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나경원, 이철규, 당대표는 나경원, 비의원으로서 또 그다음에 원내대표는 신윤으로서 이철규. 이게 조합이 맞다. 뭐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오늘 나경원 당선자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이거 아니다. 반박했습니다. 나 전당대회 나갈 생각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거는? 이 얘기는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뭐 없으면 제가 하는데 제가 나경원 의원을 좀 알아요. 아 개인적으로 아세요? 친해요? 아니 뭐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원내대표 하더라고. 아 네네. 그때 개고생했어요. 왜요? 근데 아유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대입니다. 그때 원내대표 하는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들 다 뒤로 빠져 있지. 그때 새누리당 시절인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혼자 하다가 나중에 그게 원통해서 이준석 앞에서 눈물 흘린 거예요. 아. 그때 너 뭐 하고 있다가 나한테 공격하냐? 그때 내가 그렇게 개고생했는데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한테 여당이 되고 나가지고 정말 모멸감을 받고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출마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이제 와가지고 총선 패배하고 또 뭐 원내대표나 대표 맡아가지고 그지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나 의원을 한 대여섯 번 인터뷰 해본 것 같은데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양반이 맺힌 게 있어요. 그때도 눈물 괜히 흘린 거 아니거든. 그래서 정부의 분위기가 좋았던 정권 초기에는 내가 맡을 의향이 있지만 이제부터 후반기 끝나는데 그때 새누리당 원내대표 할 때보다 더 비참한 자리요. 아. 그래서 이걸 본인 입으로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전당대회 나 고민한 적도 없다 이 말은 맞다. 맞는데 정치라는 게 어떤 겁니까? 본인이 뭘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맨날 옆구리 찌르는 놈들 때문에 못 살아. 또 이제 여기저기서 옆구리 찌르고 꽃감마 타고 가시라고 뭐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리가 되느냐 문제지 본인 마음은 그렇게 없어요.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요. 어제 방송하면서 나이연대 이야기하길래 야 나경원 이제 결국 굴복하고 권력으로 딸려 들어갔구나 네, 그때 이렇게 그랬잖아요. 내가 비판을 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드릴게요. 안 한다는 거 확실해진 거예요? 아니요. 언론의 보도가 그렇게 돼서 오늘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정말로 이건 아니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너희들끼리 장난쳐서 언론에 뿌려가지고 나이 연대하는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해버렸고 내가 다 받은 것처럼 한 거 불쾌해 죽겠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그 내용을 언론 통해서 보고 비평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잘못됐다. 그래서 김종대 의원 이야기 하신데 제가 좀 보태면 나경원 의원 잘 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칭찬하고 싶죠. 여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본인이 만약에 서울시장을 하든 아니면 다음에 뭐 자기 대권을 생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거 지금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다가 1년도 안 돼서 다시 시켜줄 테니까 너 당대표 하라. 그렇게 해서 다시 들어간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짜고 치는 고추처럼 나이연대라고 누가 퍼뜨렸을 거 아닙니까? 모든 언론이 이제 나경원 당대표의 이철규 사무총장으로 썼어요. 여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은 거 천만다행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누군가 뒤에서 배후에서 장난치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로 공작의 정치가 정말로 너무 많다 이런 생각. 그러면 이선 쪽에서 나왔을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 언론이 잠깐만. 취재를 안 하고요. 그걸 모든 언론이 동시에 다 썼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힘이 있는 거는 저번에 박영선 검토하듯이 예. 그런 정도의 힘이라. 이게. 잠깐만. 지금 요점은 그러면 나이언대 서류는 누가 일부러 조작해서 흘린 것이고 절대 나경원 의원 당선자는 당대표 안 나온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까? 올 당사자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아니요, 저는 아니, 그렇지 근데 않아요. 그래놓고 또 나중에 또 슬쩍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근데 그럼 또 그때 욕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지금 사과했다가 다시 욕을 해야지. 물론 나경원 의원은 지금 당대표 맞는 게 본인한테 실질적으로 도움 거의 안 되죠. 왜냐하면 2년 동안에 선거가 없잖아요. 그럼 공천권이 없는 당대표는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고 식물 당대표다. 예. 식물 당대표고 욕만 어제 뭐 욕바지 뭐 그런 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실질적으로는 아마도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데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2년 있다. 지방선거는 2년 있다 했는데 그 네. 공천권은 또 다른 당대표가 하게 되니까 뭐 그때는 그렇죠. 어떻게 될지 2년이 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니야, 당대표가 2년 타임이 맞아요. 6월에 하면은 6월에 하면. 그때 공천 어느 정도 공천권은 딱 그건 지방선거 나는데요. 공천권은 네. 있어요. 그리고- 근데 사실 지방선거 공천권은 그 대표 당대표들한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지금- 권한은 아니니까 그렇지. 예, 그건 그냥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힘이 다 세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근데 뭐 실질적 권한은 어찌면 근데 저는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무슨 자리라도 있든 가고 싶어하는 게 이분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싸 요때 빨리 당대표 가야지 하지만 나는 뒤로 빠져있는 모양새를 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내가 어떤 척을 지었던 지금까지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분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사실상 주저앉혀지려고 막 간당간당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그럴 리가 없다. 나는 끝까지 완주한다만 하시고 굉장히 결연한 의지를 보였어요. 그런데 웬걸 대통령이 몇 번 호출하고 나니까 바로 주저앉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대표 하고 싶은 그 욕심 아직도 못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말했냐면 나 절대 안 해요 이게 아니야. 내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 하진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한단 말입니다. 뭐 이제 하진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막 내가 할게요 하는 것보다 막 너 아니면 안 돼, 당신 아니면 안 돼라는 그 추대의 모습으로 막 이렇게 꽃가마를 태워주면 이분은 언제든 할 수 있다. 와 정말로 그렇게 오늘 생각됩니다. 참 정치평론하기 어렵습니다. 나경원 의원 이야기 나오니까 야, 참 그렇게 좀 돌아갈 수도 있다. 좀 믿기지가 않는데 어찌됐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작업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뜻에 맞는 사람을 당대표 사무총장 시키겠다. 확고부동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뛰고 있다. 이게 막 곳곳에서 묻어나고요. 여기에서 막 깨춤을 추고 있는 데가요. 언론이에요. 언론이 사실 확인하지 않고 그냥 던져버리고 가고 그리고 내일 정말로 임세현 소장 얘기대로 나 의원이 실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저 같은 사람은 평론했다고 또 떡대고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취재가 실제로 아니 당연히 안 그런데 요즘 되니까. 매사가 그래요. 뭐 총리는 안 그랬습니까? 벌써 몇 번째입니까? 김부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뭐 비서실장 안 그랬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괴소문의 그 유용성은 일단 본인들 태도를 보고 떠보는 데는 나름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네. 이러면서 하루짜리 이틀짜리 뉴스 막 만들어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반응 나오는가 보고 싶거든. 그 정도로 자기 확신 없이 공적 라인이 아니라 비선 라인들의 헤게모니 경쟁을 방치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야, 정말로 싸움에서 진 사람이 정치 세력이 민심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도 건재한 대통령을 만들어서 당까지 장악해 먹자. 야, 이런 나라에 정말 국민으로 사는 게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럼 우리가 게임을 왜 해요? 경기에서 졌는데 부끄러워하잖아. 야, 그 전거 6대2로 진 거, 그 내 골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만 먹으면 10골 넣을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진 놈이 더 큰 소리 쳐. 근데 그 경기에 대한 결정권은 그 관중들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대통령이 여당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정의 동반자나 공론의 플랫폼으로서 여당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쟤들이 내 약점에 방탄을 제대로 하는 놈들이야, 안 하는 놈들이야. 이렇게 도구로 써먹는 식의 관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대표는 거기에 맞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대표냐 아니냐. 누구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이제 저 간신들이야 줄로 섰으니까 많죠. 이철규 의원 요내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여당을 본다. 이렇게 이 자체는 불변이고 그러나 그걸 하는데 여론 눈치는 봐야 되고 하니까 시나리오가 다양한 거지. 의외로 이 논리적 흐름은 간단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이 여당이 대통령의 액세서리로 전락하느냐. 그래도 현대 군주는 정당이라고 마키아벨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플랫폼 역할을 하느냐. 지금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알겠습니다. 지금 변화 조짐이 별로 안 보이는 거죠. 예. 네, 자, 요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이 이제 참패 분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뭐 김종혁 이번에 이제 JTBC 계시다가 나갔던 분이죠. 조직부총장 고양병 이재명 조국보다 윤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 참. 김재섭은 더더군다나 도봉갑에서 당선이 됐는데 중앙당에서 하라는 것하고 반대로 했더니 당선되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지영이라고 부산 동네에서 당선된 사람은 이 민심을 좀 하루빨리 용산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말 전달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는 무슨 시그널입니까? 이게 제대로 분석하는 거 맞아요. 더 싫어하니까 그러면은 저 국민의힘이 떨어졌고 네. 덜 싫어하니까 이재명 조국이 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국민들이 어리석습니까?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정권 심판의 성격 그리고 이재명 조국이 뭔가 정권 견제하라 이렇게 제 눈에는 읽히는데 기자하셨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그걸 어떻게 하고 있죠?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하면 이게 지금 국정 운영에 반영이 되고 있냐고요. 대통령실이 바뀌냐고.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하고 있냐고요.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하나마나한 그 분석 내놓으면 뭐합니까? 그럼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지명할 거고 사무총장은 정해져 있는 걸로 원내대표 지금 그렇게 가는 걸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 끝난 거죠. 그래서 이거 뭐 평가할 건 뭐 있습니까? 평가하더라도 윤 대통령 뜻대로 국힘은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참느냐 아니면 그 사이에 다시 들고 일어나 싸우느냐. 양자택일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 김종혁 부총장의 발언은 생각보다는 세긴 셉니다. 이게 일단은 직설적으로 얘기했다는 게. 그래서 이재명 조국보다 윤이 더 싫다는 사람 많다. 와, 이거 사실 그 여당에서는 선을 넘은 발언인데 얼마나 맺혔으면 저럴까. 내가 이분하고 그 방송 토론 꽤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나요. 그 JTBC 출신이고 해가지고 유연해 보이기는 해. 말 내용이 좀 문제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난 말이 좀 통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평가한다고. 최고위원 할 때도 그랬어요. 근데 이 발언이 김경률 이후로는 최초로 들을 만한 발언이에요. 지금까지 총선 이후에 여당에서 김경률 이후로 내가 보기에 들을 만한 발언의 첫 번째가 난 이거라고 보고, 이렇게 간단명료 선명하고 직선적으로 얘기한 거는 근자에 들어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앞으로 공천 안 받아도 된다. 대통령 나 싫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아,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누굽니까? 그 고발 사주로 그 김웅 의원. 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개털된 사람들만 떠들고 있잖아. 봐봐요. 개털된 사람들만.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수도권에서 원외 또 조직위원장이나 낙선자 위주로 해서 여론화가 될 수 있느냐 여부가 핵심이고, 이거를 제압하기 위해서 정진석이 온 겁니다. 비서실장으로. 당을 잘 구슬리고 저기 군기반장 노릇 좀 하라고. 육모 방망이가 등장한 거예요, 이제. 근데 윤석열 대통령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사람은 국정 운영 이런 방식에 대해서 진짜 동의하고 있을까요? 같은 국민으로서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국정 운영하고 국힘을 장악하려고 하는 2차, 3차의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은 이게 맞다. 왜냐하면 문재인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조국 때문이다. 진짜 이렇게 생각할까? 제가 너무너무 초보적인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이유는 집권 세력이든 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이든 아니면 그걸 대표하는 대통령이든 국가 운영 제발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 동네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동네 분들이 지지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너무 엉터리 같은 게 수준 이하로 하책 중에 하책, 학급 중에 학급으로 정치나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분들 이렇게 지금에 들어서 그래 맞는 얘기 했네라고 하지만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그걸 그동안 몰랐어요? 2년 동안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2년 동안 몰랐다고 치면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작년에 있었던 그때부터 이미 심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때 또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국정운영 바꿔야 된다. 이게 심판받은 거다. 근데 그때는 조용했다가 이제 와서 불같은 심판받으니까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 좀 비겁해 보입니다. 아니 그리고 내가 고향 선거구를 잘 아는데 4개 선거구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짜 선거 기간 내내 고양시 서울 편입 얘기만 하다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거짓말한 거잖아요. 뭐 목련이 피면은 김포가 편입이 된다는 등. 그거 어떻게 아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련이 몇 년도 목련이냐고. 아 내년 목련이에요? 그 얘긴 뺐잖아. 참네요. 몇 년도 목련이냐고. 그러네. 그러니까.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이다리님께서 글 올려주셨는데 아까 제가 기사 잠깐 봤는데 황석영 이제 원로 네. 소설가시잖아요. 황석영 해병대 소설가. 출신이시죠? 예, 예.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라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 무슨 퇴진이고 뭐 그냥 하야를 하라고 이 말까지 했다는 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100석 넘었으니까 내가 그냥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3년 간다. 와, 이 생각이 진짜 착각이라는 거를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보여줄 것이다. 이 진정성 있고 낮은 자세로 영수회담을 못한 게 지금 윤 대통령한테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는 예. 지금 상실의 시간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은 이번만큼은 야당의 주도권을 내주고 조금 낮은 자세를 보였더라면 야당의 정치 공세도 상당 부분 완충지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그걸 차버리고 계신다. 제가 최근에 윤 대통령 국회의원 한 10명을 만났거든요. 네. 대통령 탄핵과 하야 이제 얘기가 주로 나왔는데 참 주제가 좀 그렇죠. 나왔는데 탄핵 국회의원들이 올려봤자 헌법재판소가 전부 다 대통령 라인으로 다 뽑혀져 있고 특히 현재 소장이 정말 완전 그쪽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하면 안 된다는 소수 의견을 엄청 냈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탄핵 올려가지고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지금 본다 민주당 사람들은.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임기 단축 하야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협치를 지금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건 제가 단독으로 말씀드린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내일이 아니죠. 우리 내일은 없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그래도 총선에 참패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민심을 받아들여서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요. 솔직히 기대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좀 쓸데없는 기대하지 마라. 예? 순진해 보이쇼. 아니 근데 기대를 했어요. 그게 민심이니까. 그런데 지금 한 2주 지났지 않습니까? 딱 2가지 생각이 들어요. 야, 포기할까? 아니면 정말로 싸울까? 근데 여기에서 아마 우리 국민들도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그냥 포기하자 3년 동안 나 모르겠다. 생업에 돌아가서 열심히 그냥 먹고 살고 이거 따져봐요 많으냐. 세계의 경일기도 아니고 이런 마음 하나. 사흘, 나흘, 일주일, 2주 가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나라 진짜 절단 나겠는데 그러면 다시 싸워? 투쟁해? 엄청나게 손해볼 건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쯤 뒤에 가면 뭔가 저도 판단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역전의 용사들 많은 정신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워낙 할 말들이 많으시고 좀 이상한 주제가 좀 있었잖아요. 중간에 무슨 오방 무슨 뭐 녹각 뭐죠? 5개를 박았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좀 얘기 있었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대구 죽전사거리에 경성한우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지금 또 제가 경성한우 먼저 얘기하니까 착한 보험이 나오고 있는데 경성한우 원뿔 고기이고요. 9,900원, 100g에 9,900원에 판매하는데 아주 맛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나중에 회식하러 한번 가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1644-1236 010-7613-3303으로 연락하시면 24시간 얘기되고요. 특히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항상 갱신하시잖아요. 화재 보험 이런 것도 항상 하시잖아요. 여기에 문의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면서 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린다고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저희 마치겠습니다. 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또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역전해 하면 용사들하고 외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역전해!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